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선의 강태진입니다. 경험만 해주고 이 메이저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로그4j라고 하는 취약점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윈도우 베이스 이런 데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네트워크 액티비티 같은 거를 이제 로깅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되는 굉장히 파퓰러한 오픈소스입니다. 라이브러리. 근데 이게 이제 작년 말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이 돼가지고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처음 그 CV를 등록돼가지고 알려진 거는 작년 12월 9일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나타내는 이제 스코어들, CBSS 스코어가 있는데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 더 심각한 취약점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키사 같은 시사, 미국의 사이버 시큐리티 앤 인프라스트럭처 시큐리티 에이전시의 디렉터인 제니 스트레이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본 것 중에서는 자기 이제 커리어에서는 이 이상 더 심각한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없다 하고 이제 그런 아주 이 심각한 이 문제라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 로그4j 이 이슈는 12월 9일 발표되기 한 달쯤 전에 알리바바 엔지니어들이 먼저 이거를 디텍터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거를 이 로그4j를 개발하고 메인테인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아파치 파운데이션에다가 연락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파치 파운데이션에서 이걸 담당하는 거기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엔지니어들과 동원해서 사흘 만에 패치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검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발표를 한 거예요. 12월 9일에 이미 패치를 만들어 놓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빨리 이 패치를 가지고 패치를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당신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로그4j가 있으면은 이걸 빨리 패치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 12월 9일에 발표가 되고 나서 사흘도 안 돼가지고 아마 그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이 발표를 못 보고 계죠. 해커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거를 진짜 익스플로이트 하려고 하는 그런 어템트가 83만 건이 등록이 됐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대대같이 달라붙어가지고 한번 뚫어보자 하고 한 거죠. 그리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모니터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해커들, 중국이나 터키나 이란이나 북한의 해커들이 상당히 많이 로그4j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매너를 갖다가 심거나 랜섬웨어 같은 것들을 터뜨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벨기에의 국방부가 뚫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16일 날 발표되고 사실 일주일 만에 되니까 실제로 이제 뚫려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벨기에 국방부가 제때 패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받고 또 비엔남에서 이제 가장 큰 크립토 익스체인지 오너스라는 회사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12월 13일 날 이게 이 랜섬웨어가 로그4j를 이용해가지고 랜섬웨어를
심은 거죠. 록4j의 이제 취약점을 이용하는 이런 리모트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갖다가 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랜섬웨어를 갖다가 심은 다음에 오너스한테 500만 불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500만 불이 근데 오너스가 저거를 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커들이 그 전에 이제 내가 이거 500만 불을 갖다 페이하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 요거 이제 랜섬웨어가 아니라 이건 데이터 세프트네요. 록4j를 이용해가지고 이미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훔쳐간 다음에 돈을 안 주면 이거를 갖다 외부에다가 리포를 하겠다 했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크웹에 있는 그 포럼들에다가 200만 명의 그런 사용자 데이터를 갖다가 유출을 시켰어. 거기서 풀었어요. 이 록4j가 이제 몇 달 되지 않아가지고 3월 달에는 스프링포쉘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돼가지고 이게 또 이제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서 취약점이 발견 이것도 이제 자바 프레임워크인데 이 스프링이라는 데는 VMware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죠. VMware가 소유를 하고 있지만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예요. 아파치 톰캣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얼마나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금 아직 확실히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달아 몇 달 새에도 굉장히 파퓰러한 한번 이런 취약점을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서버들이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취약점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런 걸 쓰고 있는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빴었는데요. 이 록4j하고 스프링포쉘하고의 공통점을 보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된 취약점이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수천 개 정확하게 사실 몇 개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파퓰러한 그런 오픈소스 컴포넌트였다. 또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최소한 수백만 명에서 아마 수천만 명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어택을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익스플로이트들도 같이 발표가 됐었어요. 사실 그런 익스플로이트를 가지고 이런 취약점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익스플로이트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단한 실력을 갖지 않은 해커들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실 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아까 말했듯이 지금 랜섬웨어나 데이터 세프트 공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벨지움의 쿠팡이라든지 보너스 같은 데 말고 아직 그렇게 큰 케이스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게 불안한 게 실제 아직 어택들이 안 일어났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도 이제 지금 시끄러우니까 기업들이 이 준비들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조용히 있다가 좀 이제 방심한 이걸 이용해가지고 미리 심어놓을 건 다 심어놓고 근데 실제 그걸 이용해서 뭔가 랜섬웨어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훔쳐간 데이터를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기다리기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들이. 실제 이제 재작년 말에 있었던 이제 솔라윈즈 어택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솔라윈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소프트웨어를 갖다 이제 디스트리뷰트하는 플랫폼을 사용한 회사들이 이 솔라윈즈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페일로드가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믿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섞여서 들어온 건데 그걸 모르고 근데 실제로 이제 해커는 그걸 가지고 하지 않고 거의 1년을 기다렸어요. 실제 이제
멜웨어가 깔린 거는 뭐 8개월, 9개월 이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로프제이나 이 스프링 포션을 제대로 패칭을 안 하고 있었던 아까 뭐 일주일 사이에 뭐 해킹을 당하고 좀 그랬는데 그런 회사들이 우리는 그래도 운 좋게 문제가 없네 했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뭔가 어딘가 뭔가 백도어가 씹어지고 지금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아직 실제 이제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런 취약점이 있다고 발표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패치도 만들어졌고 그랬는데 벨기에의 국방부나 오너스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냐. 물론 뭐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실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미리게이션 이 방법도 같이 발표가 됐었어요. 로프제이 같은 건 실제로 룩값 테이블 갖다 디세이블을 하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미리게이션 방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먹고 고치려면은 쉽게 할 수가 있어서 패치를 다운로드하든지 아니면 직접 들어가가지고 세팅을 갖다가 바꾸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러면 당했냐? 가장 큰 이유는 이 로프제이가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서버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거기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 수백, 수천 개가 있는데 과연 그 중에 어느 어플리케이션이 또 이 어플리케이션들은 요즘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처음부터 스크래치 모든 걸 우리가 다 개발하지 않습니까?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미리 이제 남들이 개발해놓은 거 가져다가 그 이후에 이제 구조가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 부품 사용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 고유한 IP를 얹고 우리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특별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부품이 과연 이런 로프제이를 썼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A라는 부품을 썼으면 A라는 부품이 또 B라는 부품을 쓰고 B가 또 C를 쓰고 C가 D를 쓰고 이게 뭐 수식적으로 레이어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소스 코드를 들여다봐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 로프제이 있나 하고 찾아봐가지고 이제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걸 그래서 매뉴얼에 그렇게 검색 같은 걸 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보안 회사들이 이 로프제이 스캐너를 갖다가 빨리 또 만들어가지고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돌리면은 기계가 이제 그걸 찾아주는 걸 했는데 실제 질리언이라고 하는 회사가 9개의 이런 스캐너들을 갖다가 9개의 회사에서 나온 스캐너를 갖다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걸 모두 다 잘 찾아주는 스캐너는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몇 개를 찾고 어떤 거는 또 몇 개, 뭐 4개, 5개를 찾고 근데 이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이 다르고 어떤 거는 이제 다른 언어에서도 모든 프로그램을 자바로 잘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자바스크립트가로 되어 있는 코드가 자바를 부를 수도 있고 파이썬에서 자바를 부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스캐너들이 이걸 잘 찾아주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지 찾을 텐데 문제가 있는지조차 찾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하면 이게 실제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뭐 B라는 컴포넌트가 C가 또다시 뭐 B를 쓰고 이러는데 어떤 거는 소스 코드 형태로 배포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완전히 빌트된 이 바이너리 형태로 그런 형태로 이제 배포되는 알고리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찾아서 매니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이런 거를 잘 그렇게 관리하고 하는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지
그렇지 않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 그 재작년에 이제 솔라윈드 그 어택이 일어났을 때 미국 정부가 드디어 나섰어요. 이 솔라윈드 어택은 특히 미국 그 연방정부 그 서버들이 굉장히 그 임팩트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더 이상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명령을 갖다가 그 5월 12일 executive order를 사이버 시큐리티 executive order라는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SBA입니다. 소프트웨어 빌 오브 메티리얼스입니다. 그 우리가 그 슈퍼마켓에 가서 이제 음식을 살 때도 그렇고 약방에 가서 약을 살 때도 그렇고 보면은 성분표가 다 있어요. 내가 그 먹는 음식에 내가 복용하는 약이 도대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성분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그리고 요즘에 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그룹들이 만든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부품들을 갖다가 조합을 해가지고 그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데 근데 그게 어떤 소프트웨어가 과연 내가 사용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 부품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내가 만들고 있는 만들어서 나타나는 소프트웨어는 뭐로 만들었는지를 꼭 밝히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이제 이 익제큐티브의 그 SBA 관련된 그 조항이었어요. 미국 연방 정부가 구매를 하는 모든 이 컴퓨터 시스템의 순수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하드웨어 딸려오는 요즘 뭐 하드웨어만 그냥 오는 경우는 없죠. 거기서 들어오는 뭐 펌웨어가 있거나 소프트웨어들이 같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전부 성분표를 갖다가 내는 거죠. 과연 이게 뭘로 만들어진 건지 하는데 이거를 그냥 그 성분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격격이 에스티된 상황을 쓰다 보니까 매뉴얼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자동화된 그런 툴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코드가 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이 공급자망에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들어왔는지 우선 그걸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취약점이 알려졌거나 아니면 이제 제공될 때까지 아직까지는 뭐 안 알려졌지만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코드가 있는지 이것도 이제 도구를 써가지고 그 툴을 써가지고 확인을 해라. 그리고 이제 이 취약점 디스클로저 프로그램, 그러니까 취약점이 발견되면 그냥 잊지 말고 이걸 꼭 반드시 리포트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등록을 시키고 그래서 비슷한 취약점이 나왔을 때 다른 데서 얼른 그 성분부에서 뭐 어택을 받았었으면 그게 이제 국가가 똑같은 걸로 문제가 있지 않게끔 그런 걸 이제 디스클로저를 해라. 잠깐 이제 디스클로저에 관해서 뭐 재밌다면 재밌는 얘기고 슬픈 얘기인데 아까 노포제이가 처음 알리바바 엔지니어가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취약점을 갖다가 아파치에다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그렇고 나서 그 알리바바 엔지니어는 중국 정부한테 제재를 당했어요. 이러지 말라고 이제 알리바바가 경고를 받고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중국 법은 이런 중국 내에서 발견되는 이런 보안 관련된 이슈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이제 국정원 같은 이런 보안을 담당하는 이제 중국 MIS인가요? 해가지고 부서에다가 먼저 꼭 신고를 하게 돼 있대요. 근데 그걸 아마 알리바바 엔지니어가 급하니까 그걸 먼저 만들고 관련 아파치에다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중국 정부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그것 때문에 혼났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도 어쨌든 물론 뭐 미국 정부는 우리한테 먼저 말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문제가 있는 발견됐을 때 그걸 반드시 디스클로즈 해라 하는 이런 얘기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어떤 컴포넌트를 쓰고 S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언제나 가장 최신 버전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프로세스를 갖춰라 하는 그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게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오디팅을 하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잘한다고 했다가 이제 리뷰제는 일을 갖다가 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 대통령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S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보통 평균 한 적어도 64개 정도의 오픈소스 관련된 보안 이슈가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고, IoT 디바이스 경우에는 IoT가 이제 특히 이제 오픈소스 많이 써서 많은데 한 670, 이게 모두 다 굉장히 심각한 취약점은 물론 아니죠. 근데 하여튼 677개 정도의 취약점들을 갖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게 하이 시큐리티,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그런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요거를 또 우리가 예를 조금만 더 보면은 사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Log4j, 스프링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이게 꾸준히 문제가 있었어요. 2014년에 이제 하트블리드 이건 다 잘 알고 계시고 오픈 SSL의 그런 취약점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7년에 이제 자카르타라고 하는 취약점이 이퀴팩스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이 크레딧 레이팅 신용등급 회사가 이제 이 취약점 때문에 아파치 스트러스에 있는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해킹이 일어나가지고 1억 4,600만 명의 데이터, 거의 미국이 모든 성인이 데이터가 틀렸다고 사실 보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에퀴팩스 CEO, CIO, CSO가 다 잘렸고, 그 다음에 시총 한 5조 정도가 날아갔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제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가 이 아파치 스트러스에 있는 취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도 2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대요. 나중에 이제 청문회에서, 의회 청문회에서 밝혀졌는데, 찾았대요.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금 쓰고 있는지 찾았는데, 없어서 그럼 괜찮아. 2번을 찾았대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2달이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알려진 다음에, 이퀴팩스가 자기네들 찾고 괜찮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다가 2달 있다가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3달 동안 데이터를 탐쳐갖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달 지나서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왜 도대체 이렇게 알고 있는 취약점들에 당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취약점들에 당하는 건데, 그걸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했는데, 이 공급자는 혼자서 개발을 하지 않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이제 3자 개발,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컴포넌트들이 들어오고,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소스가 점점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오픈소스가 오픈소스라고 하지만 오픈소스가 당연히 소스 코드가 어딘가 존재하고 그걸 누구나 다 액세스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반드시 소스 코드가 같이 배포되는 건 아니에요. 바이너리 형태로 그냥 배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바 같은 경우는 그냥 리포지토리에 이미 컴파일드 되어 있는 자바 코드를 갖다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 인사이너링 하는 일은 이런 소스 코드가 없는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소비자를, 개발자를, 이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프로텍트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이제 저희는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갖다가 이제 바이너리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애널리시스라고 합니다. SCA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소프트웨어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특히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툴인데, 오픈소스인데 소스 코드가 없을 때, 그런데 결과물은 있어요. 그런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성업용 소프트웨어로 알려진 소프트웨어인데, 사실 그 성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도 상당히 많은 오픈소스를 써서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자기는 성업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객한테 줄 때는 우리 기업 비밀이 들어가 있으니까 소스 코드는 안 주고驱动파일만, CM 파일만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거기에 어떤 오픈소스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견되고 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 저희는 이제 인사이더리는 이런 바이너리 SCA 툴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걸로 이제 거기 이제 오픈소스가 많이 들어있는지 이 소프트웨어에 최종 실행까지만 보고 그리고 이때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 컴포넌트에 어떤 버전이 있는지를 갖다가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은 특히 이 S밥이 사실 잘 되면 어쩌면 저희 같은 툴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개발을 해가지고 제품 납품될 때 여기 아주 자세한 그러니까 명세가 따라오면 여기는 어떤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다 하고 몇백 페이지짜리 분석하고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오면 될 텐데 제 생각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아까 인젝티브 보도가 발표가 됐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큰 회사들은 대놓고 그걸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네 기업 비밀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보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경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S법을 갖다가 제출 안 하겠다고 공공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 연방정부가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안 쓸 수 없다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벤더가 의도적으로 S법을 갖다가 제출하지 않겠는지 아니면 벤더는 저는 행정명령이 있으니까 제출을 하는 걸 형식적으로 하는데 실제 그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제출하는 내용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성의 없게 돼서 불하게 굉장히 많겠는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소프트웨어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적절한 프로텍션을 받고 있는 건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럴 때 저희 같은 이제 이런 바이너리 SCA 툴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래된 소프트웨어들. 오픈소스로 만들어졌는데 한 10년 전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있는 도큐멘테이션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그동안에 아마 패치도 여러 번 됐을 테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도큐멘테이션이 정확한 거. 그때 개발했던 사람은 다 어디 사라졌고 리퀴펙스 같은 경우가 부분인데 IBM, EDS 그런 데들이 들어와가지고 개발하고 몇 년 개발하고 이제 다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그걸 메인테인하는 팀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게 개발이 됐고 뭐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대요. 이런 경우에 이런 바이너리 툴을 이용하면 오리지널 도큐멘테이션이나 오리지널 소스 코드를 갖다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어떤 오픈소스 컴포넌트에 어떤 버전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저희 인사이더리 이런 걸 하면서 저희 회사 이름이 인사이더리인 이유는 인사이더리는 이제 인사이트하고 이제 바이너리를 합쳐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바이너리를 통해서 소스가 있는 바이너리 파일을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이제 툴하고 솔루션 제공입니다. 저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난 5년 이제
보통 이런 뭐 바이너리를 갖다 스캔해 본다고 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블랙독 바이너리 아나리시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뭐 그렇지 않은 툴들도 바이너리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바이너리 하는 것들이 이제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같은데 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대개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배포될 때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 매니페스트 내용을 읽어서 보면 여기는 뭐 이건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떤 버전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그냥 읽어가지고 뭐 이런 게 들어있어 하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게 해시 매출을 합니다. 미리 알려진 그 소프트웨어들이 해시 값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넣어갖고 있다가 균형 실행 파일을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언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바이너리 파일을 DB에 있는 해시랑 비교해가지고 여기 이런 컴포넌트 만들어졌겠구나 하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바의 경우는 어느 정도 된다. 아시다시피 이제 자바는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되기 때문에 플랫폼이 모든 인텔 X86 플랫폼에 돌아가는 코드와 아니면 ARM CPU에서 돌아가는 코드는 둘 다 똑같은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니까 그 실행 파일의 해시를 갖고 이런 DB를 만들었을 때 누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눅스 쪽에 IoT 디바이스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C나 C++로 만들어진 코드의 경우에는 이건 완전 이제 컴파일드 바이너리의 경우는 컴파일할 때 옵션이 어떤 옵션이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메모리가 작은 DB에서 잘 돌아가게끔 옵티마이즈 하는 그 옵션을 주고 컴파일하는 것 혹은 메모리는 얼마든지 써도 좋지만 이 퍼포먼스, 속도를 갖다 많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컴파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텔용으로 할 수도 있고 ARM용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소스에서 만들어지는 최종 실행 파일을 컴파일드 바이너리는 전부 다 다른 해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해시를 이용해가지고 이 디텍션을 이게 어떤 컴포넌트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아간 거는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했을 때 어떠한 코드의 요소 중에 어떤 게 최종 바이너리가 될 때 바뀌지 않는 게 있나 이런 게 스트링이라든지 일부 펑션 네임이나 베리어블 네임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유한 어떤 코드를 갖다 식별할 수 있는 유니크한 지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험을 하고 계속 이제 튜닝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저희는 딥 핑거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지문인데 보통 해시 기반의 지문보다는 훨씬 좀 분석이 더 많이 들어간 이제 그런 지문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하고 미국에서 특허 2건씩을 관련돼서 갖고 있고요. 이제 등록된 거고. 요거는 저희가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그런 리파지터들에 가가지고 크라울을 해서 거기서 지문을 구합니다. 근데 그 지문을 소스 코드에서 직접 지문을 구해요. 오픈소스니까 이제 소스는 다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었던 타겟 바이너리가 나왔을 때 거기서 또 지문을 구해요. 이거는 바이너리에서 구해요. 데이터베이스는 소스에서 구한 지문이고 이 타겟 바이너리에서는 바이너리에서 이제 구한 지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두 개가 컴파일하냐 안 하느냐 컴파일을 해도 이제 불변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집어넣을 수 있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물론 저희가 이거 말고 아까 말한 해시 매치나 매니페스트 매치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만 이제 유니크한 방법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했는지
어떤 버전의 어떤 컨텐츠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 코드가 없이 이렇게 저희가 어떤 버전이 있고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바이너리뿐만 아니라 그 스크립트 랭귀지, 뭐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이 그 금판하지 않는 언어도 지원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 고객 중에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보니까 뭐 컨테이너나 이런 걸 스캔하고 싶은데 컨테이너에는 어떤 컴파일드 바이너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스크립트 코드들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하나의 틀로 다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2년 전부터 이제 이런 스크립트 코드를 포함한 이제 소스 코드 스캐닝하는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차피 저희는 이제 패키지를 다 까가지고 언팩해가지고 다 뒤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떤 파일은 거기에 이제 인크립트 되지 않은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다든지 뭐 URL이나 뭐 이런 게 정보가 그걸 통해서 누출될 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경우에 고객들한테 저희가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뭐 언어들은 C, C++, C#, Java, JavaScript, Python, 이 언어는 이제 전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일 시스템들도 웬만한 지금 배포되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파일 시스템들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 포맷도 각종 zip 파일이나 타 파일 같은 것들을 그걸 저희가 다 팩해가지고 분석을 해주기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포맷도 안드로이드, APK니, 덱스니, iOS용 IK 파일이니, 윈도우스 P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OS도 안드로이드, iOS, 우분투, 윈도우스, QNX, 도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지원하고 CPU도 다양한 이제 CPU들을 갖다가 지원합니다. 간단하게 이 바이너리 SCA가 물론 이 BDBA는 바이너리를 지원하지만 소스 코드 스캐너들이랑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false positive인데요. 이게 실제 소스 코드 스캐너를 쓰시는 고객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너무 많은 false positive가 나와가지고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 하는 불만들을 저희들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를 쓰고 있나 그 확인을 꼭 매뉴얼리 해야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전혀 그런 폴스 파지티브가 없다는 건 아닌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소스 코드 기반의 스캐너보다는 바이너리 코드 기반 스캐너들이 폴스 파지티브가 적게 나오죠. 폴스 파지티브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드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면서 예전에 만들었던 코드를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소스 파일 안에다 놔두고 커멘트 아웃을 시킨다든지 모르겠어 컴파일은 안 되게 해도 혹시라도 나중에 특히 이제 남이 개발한 코드를 메인테인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스 코드 스캐너들은 스캔을 하면서 쭉 보면은 거기에 이제 버전 1도 있고 버전 2도 버전 3도 있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버전 1과 버전 2는 취약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갖다가 봤으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하고 이제 이 유저한테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신부자 입장에서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바이너리 스캐너들은 최종 컴파일된 코드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군더더기로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코드는 컴파일되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구동이 되는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용자한테 훨씬 이제 편하게 일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들이 많지는 않고요. 지금 미국에서 저희 이제 시스코가 3년째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 이제 지멘스가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K뱅크, 국방부, 히사, 대만에서는 PC 업체인 에이서스,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SK, 중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보안 카메라 벤더인 하이비전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대표적인 AI 회사 중에 하나인 아이플라이 TV 저희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대부분 시스코는 지금 3년째 사용하고 있고, 국방부도 이제 올해 2년 차 들어가고요. 에이서스나 SK 같은 데도 2년 차. 그래서 고객이 이제 써보고 효용성을 느껴가지고 계속 해마다 저희가 이제 애니얼 서브스크립션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분야 자체가 좀 생소하고 그렇지만 이제 점점 특히 요즘같이 좀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발생하고 S방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다이나믹 스캐닝이 어떻게 보면 어떤 작업을 한 보안에서 제일 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폴스 다이나믹 디펜스라고 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취약점은 대응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는 거고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에큐팩스 같은 데가 굉장히 혼났던 이유가 청문회 하고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알고 있는 거 무슨 제로데이 어택 이런 거면 아무도 몰랐던 게 당하는 건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고 해결 방안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어떻게 그런 건데도 가만히 있다가 당했냐 이랬을 때 할 말이 없거든요. 네, 그러한 문제로서 어떤 기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 바이너리 SA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인사이너리, 그러니까 인포 앤 인사이너리 platform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OSBC가 또 저희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시간이 있는 건 미국 특허 미국 일자가 틀린데 오타 아닌가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 일자가 틀리라고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같은 발자국인데 미국에서는 특허 미국 일자가 제가 틀리게 있어요. 5월 9일이랑 5월 20일. 제 키보드 낮아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하여튼 작년 5월에 작년 4월인가요? 5월인가요? 하여튼 작년 2, 3기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